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이번 시간은 동공과 자율신경환의 모양을 가지고 사상체질을 알아내고 그 사람의 심리 패턴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힐링 대화 기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로 그 사람의 체질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물론 뭐 100% 알아낼 수 없지만 약 80% 정도는 홍채를 보고도 그 사람의 사상 체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상담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홍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까지도 알아내는 그런 패턴을 알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야 될까요? 좋아요. 자, 오늘 시간은 그 동공의 모양을 가지고도 체질을 좀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번에 공부했던 이 자율신경의 모양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체질이나 기질을 좀 어느 정도 유추 해석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체질을 알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건강 지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병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다식을 하면서도 살이 안 찌는지,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왜 살이 찌는지를 홍채의 지표를 봐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신비스러운 그런 탐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질을 크게 양체질과 음체질로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동공의 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동공의 모양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사람이 다 동공의 모양이 같으면은 좋겠는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공의 모양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공의 모양이 적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공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동공이 적을수록 어떤 의미가 있고 동공이 클수록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책을 보면요.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책에 보면은 그 동공의 모양을 가지고도 체질을 알아낼 수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책 없는 분들은. 자, 동공이 적은 사람들이 있고요. 동공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딱 그 사람을 딱 대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눈이 커요. 눈이 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동공의 모양이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딱 봤는데 딱 눈을 봤는데 단추구멍처럼 눈이 그런 눈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눈일까요? 동공의 모양이 적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적게 보이죠? 그 사람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체질을 몰랐는데 저 사람은 좀 야물게 보이는구나. 뭔가 좀 민첩하게 보이구나. 저 성격이 좀 활발하게 보이겠구나. 뭔가 좀 그렇게 활동성이 있겠네?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의 에너지가 좀 다른 사람에서 넘치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한편으로 저 사람을 딱 대면을 했는데 눈이 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동공의 모양이 크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왠지 딱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요. 그리고 좀 성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딱 몸매도 보면은 왠지 그냥 빠른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보이고, 또 성격적으로 적극적인 것보다는 좀 소극적인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성질이 있기보다는 좀 잘 참아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눈에서 나타납니다. 그 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동공의 모양을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동공이 적게 태어난 사람은 왠지 그냥 에너지가 좀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있게 보이죠? 그리고 동공이 큰 사람들은 왠지 에너지가 좀 빨리 이렇게 쇼트지, 빨리 그 끊어지거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체질을 어느 정도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동공의 모양을 가지고 크게는 체질을 양체질과 음체질로 알 수 있는데, 동공의 모양이 왜 에너지와 관계가 있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볼게요. 동공이, 이게 정상적인 동공인데, 예를 들어서 동공이 적으면 동공과 여기 그 갈색 톤 보이죠? 여기를 모양체대라고 불러요. 무슨 체대?
모양체대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하자면, 저장된 에너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동공이 적을수록 여기와 여기 그 모양체대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오,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모양체대가 크다는 것은 제가 뭐라 했죠? 아까 모양체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저장된 에너지 양이에요. 그런데 동공이 여기보다 더 커요. 이만합니다. 그럼 여기 모양체대가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자, 모양체대는 저장된 에너지라 했죠? 그럼 동공이 큰 사람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서 적어요? 아니면 많아요? 적죠. 아, 그러고 보니까 동공이 적은 사람은 모양체대가 커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동공이 큰 사람은 모양체대가 적어지니까 아, 저장된 에너지가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걸 유추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동공이 큰 사람은 상당히 저장된 에너지 적기 때문에 행동량이 어떻게 될까요? 더디거나 느리거나 어떤 성향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완만하거나 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밀어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밀어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체질을 유식하게 말하자면 구심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힘이 약하니까 자꾸 나는 안주하려는,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는 구심력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무슨 에너지요? 구심력 에너지. 그 사람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이야. 항상 얘가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그래. 나가는 것보다 나는 바로 여기가 좋아. 나는 현재 이 상태가 좋아. 그리고 나는 나한테 뭐라 하지만 나는 이것이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무슨 체질? 음체질이에요? 음체질이에요? 음체질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공이 적은 사람은 모양체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저장돼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막 기어 나가려는 성질이에요. 스프링처럼 튀어 나가려고 그래. 막 잡아놓으려면 막 나가려고 그러고 머리 내밀고 막 들이대려고 그래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식하게 원심력 에너지라는 거지. 원심력 에너지. 막 튀어나가려는 에너지. 막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려고 그래. 누가 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잡혀져 안 잡혀져요? 막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원심력 에너지는 사람이 말길 수가 없어요. 신도 못 말깁니다. 왜? 선천적이니까 아니면 후천적이니까? 선천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본질이나 기질이 항상 나가려는 성질, 즉 원심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적극적이어야 되고 늘 능동적이어야 되고 바로 즉시 now 바로 행동해야 되고 아무튼 미래가 중요치 않아. 현재 이것을 해내야 돼. 좀 위험성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위험성은 있으나 그 사람은 그런 거 거리끼리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체질이 되게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런 대표들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나왔죠. 누구 눈치를 본다 안 본다? 왜 안 보냐면 나는 원심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볼 수가 없어. 튕겨나가서 나는 그것을 이뤄내야 돼? 이뤄내지 않아야 돼? 이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양체질입니다. 그러면 왜 신은 양체질과 음체를 만들어냈을까? 모든 자연은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고 사람도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음의 기운을 만나야지 그 사람이 조화가 일어나고 음의 기질은 양의 기질을 만나야 조화가 일어나면서 항상성이 옵니다. 항상성은 뭐냐면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야 돼요? 조절해야죠. 그래서 저 사람 리더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늘 중심에 있죠. 왜 그래요? 음과 양의 균형의 에너지를 잘 조절하죠.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수행을 하면서 또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이겨낼 수 있는 그 경험을 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채로 그 사람의 양체질과 음체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홍채인데 동공의 모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80%는 갖게 돼. 여름에 볼 때 제 눈이 좀 크잖아요. 크단 말이에요. 왠지 막 크다. 저도 지금 자라면서 늘 눈이 크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쁘게 말하면 막 눈이 좀 호수 같다. 근데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클 수 있느냐? 어? 저는 이제 그런 거지. 옛날에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소리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크다. 그 말은 뭐냐면 동공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뭐 강건한 에너지가 아니라 상당히 완만한 에너지였는데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패턴을 바꾼 것 뿐이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요. 자, 크게 체질은 양체 일검체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먼저 사상 체질 중에 태양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인은 원래 태어난 구조상 오장육부 중에 어떤 기운이 크게 태어나냐면은 폐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건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주먹을 불끈 치고 음메하고 울음소리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징기스칸도 그 있는 손인지 진짜 어쩐지 몰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막 주먹을 쥐면서 아주 피를 안고 피를 주먹 한껏 쥐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맞는지 어찌 모르는데 징기스칸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장대해서 아주 별이 하나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울음소리가 장대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울음소리가 울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장육부 중에 어떤 기운이 큰 거예요? 폐의 기운이 강한.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이 젖을 먹다 엄마 젖을 먹다 옹알이가 많아. 그 양체질일까 음체질일까요? 양체질. 막 젖을 빨면서 옹알옹알 막 그렇게 말이 많고 얘가 막 자꾸 중얼중얼해. 그 사람 양체질했을까 음체질했을까요? 양체질. 그래서 젖을 먹더라도 즐기면서 먹는 양체질이 있고, 음체는 신생아 때부터요 말없이 계속 젖만 쪽쪽 빨고 그냥 계속해서 하고 엄마 뭐라고 하면 눈물만 흘리고 말이 없어. 돌이 돼도 말이 없는 애들 있죠. 그 엄마도 걱정합니다. 이 녀석이 돌이 돼도 말이 없고 좀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낳잖아. 근데 그 애는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체질이었어요? 음체질. 눈만 깜빡깜빡하고 젖만 빨고 있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말이 많고 어떤 애들은 너무 조용하니까 엄마들이 그럽니다. 말이 많은 애들 만나면 야,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아주 천재가 났구나. 벌써 옹알이를 이렇게 잘하다니. 그 천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폐기운이 적어가지고 옹알이를 잘했던 거죠. 그래서 산천적으로 그 폐 기운이 강한 그런 애들은 목소리가 커요. 울음소리도 그냥 아주 공명이 큽니다. 그 태양이는 선천으로 폐의 기운이 간의 기운이 크고 실하죠. 그래서 선천으로 폐가 강하고 간의 기운이 약해요.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폐가 크기 때문에 음성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리고 음성이 크다 보니까 자라나면서부터 목소리가 거칠죠. 자, 목소리 거칠다 보니까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아니면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러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날개를 펼치면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목소리가 장대하단 말이야. 그리고 마이크를 쓰자는데 막 빨리 주처럼 목소리이고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치 화난 목소리처럼 목소리가 거칠고 간접화법보다는 직설화법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많던가요? 아니면 찌질이들이 많던가요? 영웅들이 많아요. 자, 나를 따르세요! 하고 막 목소리 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선천적으로 폐의 기운이 강하는데 사상체질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동공이 적을까요? 클까요? 일단 동공이 적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상체질 중에 특히 태양이나 동공이 적어요. 스프링처럼 압착했다가 한번 이거다 싶으면 스프링처럼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는 결단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무조건 힘을 쓴 거 아니에요. 태양인들은 멈춰 있다가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그 힘이 장력이 너무 세서 그 강건한 마음이 있어서 누구로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독재자들이 태양이 많이 나오고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 누구 말을 잘 들은다 안 들은다? 결단을 내면 진짜 뭐 아니면 도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다 싶으면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독재자들이 많이 나오고 CEO들이 많이 나오고 대표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 군주들이 많이 나왔던 체질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체질? 신이 내린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래요? 영웅은 원래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우리 책을 보면은
영웅이나 리더는 만들어낸다는 말은 사실 물론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기질적으로 그래 아주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강해요. 훈련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만족해 안 만족해요? 옛날 영웅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땅덩어리 크니까 여기서 살면 되는데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또 차져 또 차져. 우리 같으면 그냥 가면 앉아도 될 만한 일인데 자꾸 공격하고 땅을 정복해. 이 사람은 야망적인 기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말길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쨌든 마지막에 단명하든가요? 오래 살든가요? 맞아요. 과욕은 단명을 불러요. 진시황도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약초를 구입해서 불로장생초를 먹는데 결국 불로장생초 때문에 죽은 거야. 뭘 몰랐어요? 간의 기운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태양이는 약성이 강한 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응? 술도 안 맞고요. 육식도 잘 안 맞고 약이 안 맞는 체질이야. 태양이는 양약을 먹으면 해롱해롱해요.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독성이라든지 약성이라든지 이런 강한 사람들, 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강한 기운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태양인으로 볼 수 있느냐? 태양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율신경환을 보면 돼요. 자율신경을 보고 사상체질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공을 보고 일단 양체질인가 음체질인가 알 수 있었죠? 양체질은 동공이 적어요, 커요? 적죠? 자율신경환은 좁은 편에 들어갈까요? 태양인은 넓은 편에 들어갈까요? 자율신경환이. 동공이 적으니까 넓죠. 넓어요?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틀려준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답이 맞으면 곤란하잖아요. 자, 자율신경환은 이걸 이해하라 했죠. 자율신경환은 무엇과 같다 했죠? 장관의 대장의 모양과 행태를 반영한다 했죠. 그러니까 태양인은 강한 기운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해독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부예요? 아니면은 잘 해독하는데 어려운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임금 군주들이 오래 사는 거 봤어요? 거의 40대 초반에 단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과 기름 음식 늘 여성들이 주위에 있었던 후궁들이 정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몸을 봅시다. 자, 상반신 강건하니까 다 강건해 보입니다만 사실 여기는 약해요, 강해요? 굉장히 여기서부터 약해요. 그래서 강한 기운도 약하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역삼각체는 좁아져요. 그러니까 강한 기운이 적다 보니까 술이 잘 안 맞아요. 육식이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간 쪽에 문제가 와가지고 큰 문제가 와서 단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간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적게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럼 소식가예요? 다식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아요. 왜 그러냐면 장의 폭이 좁다는 것은 노폐물을 저장하는 창구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장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장의 폭이 좁으면 노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구가 커요? 적어요? 적잖아요. 예? 그러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이렇게 변을 저장하는 창구가 좁은데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밑에서는 좁은데 짜고가 나겠어요? 아니면 잘 받아들이겠어요? 좀 그 말투가 좀 이상한데 억압해서 먹게 되면은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태양인들은 많이 굴 수 있는 구조가 안 해요. 소화가 잘 안 돼. 왜? 간이 적잖아. 간균이 적기 때문에 술 잘 해독이 안 되고요. 육식 잘 해독이 안 돼. 왜? 간 밑에 있는 담량 주머니가 다른 사람 체질에 비해서 적어요. 이 쓸개 주머니 어떤 거냐면요. 육식을 분해하라고 했는데 쓸개 주머니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적다, 크다? 예? 적기 때문에 육식을 잘 분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담도암이라든지 담력 쪽에 문제가 와가지고 실제로 담석이 많이 와요. 그래서 빨리 단명했다는 거죠. 사실 이 태양인들은 파킨슨병도 많이 옵니다. 근육에 문제 오는 거죠. 그리고 근육 이축증이 많이 와요. 왜? 간은 근육과 눈을 지배하는데 간에다가 자꾸 힘들게 하면 간경화. 간이 굳어지면 뭐가 굳어지는 거죠?
근육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꾸 몸에 근육이 굳어지거나 지가 강직성을 띠잖아요. 이런 분들은 육식이 안 맞는 거죠. 왜? 간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인들은 신맛이 드는 음식을 좀 자주 먹어줘야 돼요. 무슨 맛요? 신맛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래. 우리가 불백을 옛날에 한참 먹을 때 있어요. 옛날에 얘기장 가면 불백이 유행했어. 그러면 불백이 먹을 때 부드러워야 많이 먹을까? 강건해 많이 먹을까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날 전에 뭐 배즙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식초를 해가지고 막 섞어놓으면 고기가 부들부들해요? 아니면 딱딱해요? 그럼 고기주 입장에서는 식당에서는 부들부들해야 많이 먹어? 아니면 딱딱이 많이 먹어? 부들부들하게 많이 먹어야 매출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신맛을 먹어주면 되는데 근데 미안하게도 태양인들은 신맛을 싫어해. 그래서 간경화나 간경변 이런 사람들 거의다가 잘 드셔야 돼요. 신맛을 안 먹어서 문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태양인은 동공이 좁고 자율신경이 좁은 사람은 무조건 이라기보다는 거의 80%가 태양인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공이 좁고 뭐가 적다고요? 자율신경이 좁아요. 자율신경이 좁다는 것은 장의 모양이 폭이 좁다는 것이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안 난다? 다음날 무지하게 고생해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술과 육식과 그리고 우유와 요구르트와 계란이 안 맞습니다. 5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계란이 안 맞습니다. 계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시겠고요. 그러면 태양인은 동공이 좁고 장이 좁은데 같은 양체질이라도 잘 먹을 수 있는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이 뭘까요? 소양인. 좋아요. 소양인을 볼까요? 짠! 야, 소양인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선천적으로 피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피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많이 퍼먹어도 살이 안 찐단 말이지. 아따, 참 부러워. 소양인은 선천적으로 비장과 이장이 강건해요. 크게 태어났어. 기운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유가 좋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위장이 굉장히 위산이잖아요. 소화력이 너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먹는 급에 살이 안 쪄요. 안 쪄. 오죽하면 살 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선생님, 나 지금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살 좀 찌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워낙 비가 좋아가지고 먹어도 살이 안 쪄. 뭐가 좋기 때문에? 비가 좋기 때문에. 대신에요, 신장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비장과 이장의 기운이 신장이 크고 실하기 때문에 이 소양인들은 굉장히 또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는 걸 싫어해요. 막 부단히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소양인들 성격이 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진득이 있을 모양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육장에 가면은 앞에 잘 안 앉아있어.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들랑들랑 계속하고 핸드폰 맨날 보고 정신이 좀 있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비가 강해서 그래. 그래서 비가 좀 오니까 사람들 금방 친해 안 친해져요? 딱 교육장에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걸어줘요. 이 서민들이나 태민들은 말 걸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은 한 2, 3분 되잖아. 금방 말을 걸어요. 고향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왜 왔느냐, 어디 지역에서 왔냐, 그냥 귀찮을 죽을 정도로 물어봐요. 그 사람은 훈련돼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혹시 많은 종자예요. 왜? 피가 좋다니까요. 피가. 어떻게 보면 참 입술만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계속 말을 하거든요. 아, 양기가 어디로 온다? 입으로 와, 입으로. 잘 거쳐져 안 거쳐져요? 그냥 선천적으로 동그라미 모양이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 사람 말하고 떼굴떼굴 굴러가고 이렇게 말하고 언제는 이 사람이 좋다고 언제는 또 이 사람이 좋다고 하고 상당히 굉장히 지조가 있어 없어? 정말 화나 죽겠어. 언제는 나가 좋다고 하는데 언제는 또 가고 저녁으로 놀고 있어. 그 사람은 정말 진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비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좋단 말은 두 가지. 하나는 친화력이 왕성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화력이 왕성해요. 그래서 뭘 개걸스럽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먹어. 먹는 거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저녁에 저렇게 많이 퍼먹은 살이 안 찌는 거야. 아이고, 그냥 어쩜 저렇게 저럴 수가 있다냐고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의 몸매를 보세요. 몸매를 보면은 깡마른 체질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이 많아요, 열이. 징그럽게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머리로 많이 올까요? 똥꼬로 갈까요? 열이 머리로 많이, 얼굴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뭔가 빨빨빨빨 하지 않으면 여기가 막 굉장히 불안해. 지금 급박지신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또 뭔가 빨빨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 빨빨 후다후다 치워야 돼.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들읍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다혈질이야, 다혈질. 아이고, 정신이 없어. 다혈질이야. 근데 평상시 다정다감하고 유머도 있고 좋은데 갑자기 화를 내. 언제 화를 내냐면 이치 안 맞을 때나 의리 파여가지고 갑자기 잠깐만. 그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다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다혈질. 상당히 사람에게 말러스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특징은 동공일단 적죠. 자율신경이. 동공일단 적죠.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 대신에 자율신경 안에 넓을까요? 좁을까요? 자율신경이 넓어요. 자, 이 말은 뭐냐? 노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크고 넓다는 거죠. 자, 밑에서 노폐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크니 많이 먹어도 문제가 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겠다 이거야. 그렇게 잘 먹어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어도 화장실을 잘 안 가. 왜 그럴까요? 워낙 녹여버리니까 변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틀 지나면은 변비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3일 정도도 변이 안 나와. 근데 과연 그 사람은 변비라고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소양이는 워낙 모든 음식을 녹여버려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태우면은 그 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가? 아니, 나무를 떼고 막 이렇게 막 장작을 뗐는데 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찌꺼기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작을 뗐는데 완전 가루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잘 안 태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루가 됐다. 그 말이지. 그러면 변이라는 것은 장에 딱 도달해가지고 가득 차 있을 때 연동운동이 일어나. 양이 안 차면 연동운동 안 한다? 안 한다? 연동운동을 안 해. 장이란 것은 가득 찰 때 찰랑찰랑 느낌이 오지 안 차 있는데 안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변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진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난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먹어요. 바싹 말랐어. 근데 변을 15일째도 변이 안 나와. 그래서 뒤져 아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도대체 그 똥이 어디로 간 거야? 없어. 그 사람도 맨날 불안하고 맨날 이거 변비다고 그러니까 검사할 때마다 장내시 검사를 받더니 깨끗해, 장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나도 그때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뭐 사력이 쪄야 되잖아요. 싸도 못하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뼈 말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 먹은데 우도 똥꼬로 가는 거야. 다 지금 우드로 가는 거야. 살도 간 것도 아닌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음식을 먹으면 다 녹여버려요.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몸도 가지고 있지만은 위산이 강력하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은 장례식 검사에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의사도 그만 놀래요. 변을 10월 동안 안 봤으니 가득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내가. 의사 놀래가지고, 아니, 진짜 확실히 10월 동안 변을 못 봤어요? 변을 못 봤으니까 내가 왔죠. 이렇게 한두 번이면 했더니 자주 했대. 야, 의사가 이상하면 장례식 검사에서 막 가득 찰 줄 알았더니 장이 깨끗하다, 이 말이야. 그때 내가 무릎을 쳤죠. 특이한 체질이긴 하는데, 이 소양인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력할 정도로 위산이 강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고 그런 걸 알아차린 거죠.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은 변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완전히 음식을 초미립자로 만들어버려. 찌꺼기를. 그러니까 장 입장에서는 가득 차야지, 용적이 차야지 이렇게 연동운동 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소양인이 잘만 싸면 건강하다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 열이 많으니까 변을 보더라도 무르게 볼까요? 아니면 딱딱하게 볼까요? 소양이는 변이 무르게 나온 경향이 있까요? 딱딱하게 나올까요?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열이 많으니까 모르게. 열이 많으니까 변이 딱딱하게 나오겠지. 자, 장에 도달하면 거의 물이 90%, 95% 이상이 어디서 흡수된다? 대장에서 흡수되죠, 대장에서. 대장에 흡수되는데 소양이는 열이 많아, 안 많아? 열이 많으면 그 수분을 뺏어갈까, 안 뺏어갈까? 뺏어가면 변이 딱딱할까, 무를까? 딱딱해. 그래서 소양이는 늘 딱딱한 변을 봅니다. 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토끼 똥이 딱딱하게 물러요. 양의 똥이 딱딱하게 물러요. 염소똥이나 양의 똥이 똑같아. 이렇게 천만 그냥 뭐 살긴 살았는데 뭘 보고 산 거야 도대체? 어? 다시 열이 많은 동물은 변이 딱딱하게 나와. 여러분이 그 키운 애완견 개 있잖아요. 아마 무르게 나오면 못 키울걸? 다 딱딱하게 나오고 그네들은 항문 안 닦아도 깨끗하잖아. 왜 깨끗해? 딱딱하게 나와? 아니면 무르게 나와? 무르게 나오면 난리가 날 거야. 못 키울 거라고. 냄새 나서. 근데 딱딱한 변들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 동물의 변은 되게 딱딱하게 나온다고. 유일하게 돼지 이런 같은 경우는 축축하게 나와. 철파다 퍽 퍼져 나온다고. 돼지는 너무 냄새가 심하죠? 왜냐하면 음의 기질이 많아서 그래요.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열이 많은 사람은 변도 어떻게 나온다? 열이 많기 때문에 딱딱한 변이 나온다는 거야. 딱딱한 변이. 자, 이해가 안 돼갖고 난 괴롭다 손들어.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말하는 상황이 저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어갖고 그래요?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저처럼 소민이나 태민들은 변을 무르게 봅니다.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은 변에 있는 수분을 막 뺏어가요. 산토 원래 우리가 찜질방 들어가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왜 나? 밖에 열이 강하니까 그걸 뺏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찜질방 오래 있으면은 왜 더 안 좋느냐? 내 몸의 수분을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찜질방 오래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 빨리 오고 주름이 많아져, 주름이. 내가 운동해서 땀을 빼야 되는데 억지로 땀을 뺏어가고 억지로 땀을 빼잖아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럼 머리 아프지, 당연히. 그리고 눈에 각막이 염증이 많이 와요, 염증이. 왜냐면 각막에 염증이 있잖아요? 왜? 그건 일종의 화상이야, 화상. 뜨거운 게 있다 보니까 눈에 각막이 녹아버리는 거야. 뭘 알고는 있어요. 어떤 아줌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맥주 마셔가면서 요지라로 마시잖아요? 그렇게 두통 오고 주름살 많아지고 피부 건조해지고. 왜? 수분 뺏어가니까.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은 똥도 딱딱하게 나와. 그래서 소양이들은 사실 가장 큰 병은 뭐냐면 내 몸에 열이 많은데 열 나는 거 보면 큰일 나요. 응? 아, 그만둬. 내가 몸이 열이 많은데 뭐 마늘 먹은다든지 양고기를 먹은다든지 개고기 먹은다든지 뭐 닭고기를 먹은다든지 뭐 삼계탕을 먹은다든지 인삼을 먹은다든지 그리고 장내삼이라든지 뭐 홍삼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더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더 뜨거워져 가지고 소양이 당뇨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몸매가 날씬하니까 병이 안 올 거 같죠? 몸에 염증이 많아져. 예? 그래서 소양이들은 염증이 많아. 열이 많으니까. 그리고 열이 머리로 올라온다 아니면 똥꼬로 온다? 그래서 홍채를 보면 소양이들은 늘 여기 눈에 공망이 충혈이 많아. 왜 충혈이 많으니까? 열이 한꺼번에 위로 올라오니까. 상충열이라고는 열이 위로 솟구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 홍채를 보면 늘 충혈이 돼서 오후 2시나 3시 되면 눈이 빨개가지고 마치 술 한잔 먹는 것처럼 빨갑니다. 열이 위로 올라와서 그런다? 똥꼬로 내려와서 그런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이 많아. 화가 나면 잘 참을 수가 있어 없어요? 확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뇌세포의 뇌혈관이 이 지주막하 이런 출혈이 있는데 모셔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야.
소양인들은 극단 상황이 되면 화를 팍 내지 말고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돌아와서 소양이는 동공이 좁고 자율신경이 넓다 좁다? 그래서 우리는 홍채를 이 모양을 가지고 태양인지 소양인지를 적절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동공이 어떤 게 정상이고 자율신경이 어떤 게 정상이냐? 자주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동공이 어떤 게 정상이냐면 약 3분의 1 지점. 하나, 둘, 셋. 요 정도 꼴이 있는데 적단 말이죠. 3분의 1 정도 동공이 와 있을 때는 정상이고, 그보다 더 적으면 동공이 적다 하고. 몇 분의 1 지점은? 3분의 1 지점 정도가 딱 해봐가지고는 정상적이고, 또 이어로 가면은 축동. 적은 동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를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눈만 갖다 주면은 이 사람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